저는 지금 현재 인프라 엔지니어 협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최영준 선수한테 이 제안을 받고 이게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 27년 정도 이제 교량 설계를 한 엔지니어니까 광안대교도 설계했었고 거금대교도 설계했었는데 그동안 설계를 하고 또 해외 사업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 해외와 우리나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자고 해서 저는 상당히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문화로 저는 이제 바꿔보려고 인프라 엔지니어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기술인 신문이라는 신문도 발행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상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한국에서 기술 엔지니어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창작의 결과물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저희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공공발주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정부기관이 발표한 거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성과품들이 다 정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해외 사업을 하면서 해외 프로젝트를 겪어보면 좀 다르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제목은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사례보다는 약간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저희 오늘 세미나 제목이 약간 본격적으로 왜 한국에서는 기술적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가 고민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매진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리타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몇백 년 만에 다시 깨어난 이제 전사죠. 전사인데 밖에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만들어준, 고쳐준 박사한테 물어봅니다. 저게 뭔가요? 박사가 마지막 남은 천상의 도시. 여기서 약간 이상향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저 위에 올라가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기 있는 거지? 이렇게 떠 있으니까 마법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박사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란다 하면서 이제 기술이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근데 실제로 그 대사는 이겁니다. Something stronger, engineering.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잘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기술이라는 말이 오늘도 저희도 이제 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기술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가공하는 수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이언스와 매스매틱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인간을 이렇게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능력이죠. 하나는 스킬에 가까운 거고 하나는 상당히 지식이 필요한 창의적인 일인데 이 두 개가 중의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약간 한자가 다릅니다. 이거는 기술, 기묘한 솜씨나 재주 그런 게 있습니다. 한편 또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기능은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게 손쉽게 해주는 기술상의 재능. 여기 또 기술과 기능이 다른데도 기술상의 재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건 아까 두 번째 물건을 잘 다루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기술과 기능의
부분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자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기술자들은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아마 은행을 털고 그러는 약간 기술자들 그런 겁니다. 전혀 아까 그 영화를 번역한 기술, 엔지니어링을 기술로 번역했는데 그것과 완전 다른 거죠. 한편 외국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사실상 프랑스에서 처음 엔지니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이제 독일을 거치고 영국 거쳐서 미국으로 왔는데 실제로 엔지니어라는 말은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인과 좀 다르죠. 엔지니어는 뭔가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장인은 사실상 이렇게 반복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습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 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생기고 장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구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엔지니어링이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먼저 생기고 엔지니어링이 다음에 생겼는데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엔지니어링을 공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국어사전에도 역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뜻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국어사전에 있긴 하지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상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서비스 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고치고 나서 돌아가시면 전화가 오죠. 어느 엔지니어 분이 오셔서 수리를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좀 잘못된 그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엔지니어링의 정의는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엔지니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재밌는 거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라는 정의는 없고 엔지니어링 기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 법 또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산업 중심,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창의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법이 아니라 약간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대 엔지니어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엔지니어들이 쓴 게 아니라 사학자들이 쓴 건데요. 사학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분야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전쟁 역사, 과학의 역사 이런 식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 엔지니어링의 역사, 엔지니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엔지니어는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했고 독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그 문자 체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발음도 그렇고. 근데 독일에서 프랑스의 그 엔지니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불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맞는 게 없다. 그래서 그대로 프랑스어 스펠링을 그대로 따라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쓴 거는 일본에서는 이를 기사 혹은 기술자로 번역해서 사용했고요. 그런데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라는 용어로 제대로 번역이 되고 뜻이 그대로 통하는데 엔지니어를 이제 공학자로 쓰는 번역할 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들은 그래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 책에서 공학자 대신 엔지니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기로 했고 18세기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쓰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듯이 그렇게 이 책에서 엔지니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이디어 창작의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냐. 아까 제가 엔지니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된 건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상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엔지니어인데 그 엔지니어들이 만든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냐. 힘센 사람들. 힘센 사람들은 보통 기관이거나 기업. 돈 많은 사람들, 돈을 주고 이제 그 엔지니어를 쓴 사람들이겠죠. 기관이나 기업의 것입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술의 공유가 과연 공익인 것인가 아니면 지적재산권의 침해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물건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물질 우선인데 이것은 아이디어를 결국 천시하는 거고 결국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엔지니어를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끔은 이제 신문상에 이런 것들 보도됩니다. 국내 신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유출됐고 어떤 선박 조선산업이겠죠. 그런 것들이 유출됐다. 도면이 유출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 댓글 쪽 보면 유출시킨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등 이렇게 험악한 댓글도 많이 나오는데 국내 주요 산업의 어떤 도면이 해외로 유출되면 전 국민이 분노하고 도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긴 교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죠. 한국에서는 사실상 도면뿐만 아니라 도면은 당연히 공유되고요. 기술의 원천인 이 구조물을 안전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 근거들, 어떻게 설계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제가 처음에 설계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독의 부인, 즉 비전문가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을 해라, 계산서를. 기술의 원천인 거죠. 마치 교과서를 쓰듯이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술의 원천인 계산서까지 상세하게 기술에서 제출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발주처를 통해서 다른 경쟁사에까지도 넘어가는 게 비전입니다. 공공 발주자는 엔지니어를 불신하기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 내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걸 딴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딴 사람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자세하게 써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죠. 해외에서는 사실상 발주자가 발주자에게 이제 계산서를 제공하지 않고 독립 검토를 시킵니다. 이게 안전한지는 뭐가 설계를 해봤는데 이거 딴 엔지니어한테 검토를 시킵니다. 인디펜던트 디자인 체크라고 해갖고 독립적으로 검토를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기술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업종들에도 있지만 기술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들을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잘된 기술을 내가 사겠다. 공공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민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 참가 업체는 경쟁 상대 입찰 업체의 설계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하려면 입찰 상대사의 그 입찰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제안한 그 성과를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성과품을 맞교환을 시킵니다. 3개 업체가 됐든 5개 업체가 됐든 5부씩 가져와. 그래갖고 이제 쭉 맞교환을 시키고 합니다. 국토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여자의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서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그 성과품을 보고 나중에 이제 입찰 이제 평가하는 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험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 써 있지만 A사의 교량은 구조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또 비사의 교량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상호 비방하는 용어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용어로 쓰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노하우, 네가 몇 개월 동안 밤을 새가면서 낸 아이디어들이 상대방의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로데타라고 그러죠. 원천 기술입니다. 도면 그 건설은 뭐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도면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도면을 만들고 그거를 뭐 제작을 하거나 시공을 하는데 저희 국토부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도면은 CAD를 사용하여 납품해라. CAD라는 거는 아까도 이제 뭐 신문지상에서 뭐 우리나라 선박의 도면이 유출됐다, 뭐 자동차의 도면이 유출됐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 도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CAD라는 건 사실상 예전과 다르게 손으로 그리는 때와 다르게 전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AD 파일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 한글로 말하자면 이제 그 문장을 쓰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 말하자면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인 거죠.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CAD 파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AD 파일은 그 원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베낄 수 있고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납품받지 않고 PDF라고 그러죠. 눌러가지고 뭐 저희 누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PDF로 납품받고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발표를 하려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계약서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습니다. 기술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1999년도 내용인데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더라고요. 1999년에는. 물론 앞에 있습니다. 앞에 단서가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뭐 슈퍼갑인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요청하지 않죠. 승인을 해달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2014년에 바뀌긴 했더라고요. 최근이죠. 2014년이면 이 계약 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35조에 2가 추가되는데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이 제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있는 복사 이용 공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뒤에 35조 이하만 봤을 때는. 그래서 2014년 계약 예규에 아무튼 지식재산권 조항이 추가하면 되는데 공동소유라는 게 사실상 국제 표준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외에서 이제 건설공사의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PD기라는 엔지니어 단체입니다. PD기는 엔지니어 단체인데 여기서 만든 약간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발주자가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자의 다큐멘트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 표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이것도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건축은 보통 민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건축 설계 표준 계약서 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보시면 빨간 첨차인데 건축 설계 저작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부분, 공공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 쪽에서는 민간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 영역입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저희가 침해 사례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좀 최경영 변호사님하고 좀 나눠서 저는 건설 부분을 하고 나머지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 하게 됐는데 건설 부분만
저는 잘 아는 부분이니까 찾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제 신문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남동발전이 이제 발주를 해서 그 영흥화력 발전소 3, 4호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설을 해야 돼서 5, 6호기 설계를 해야 됐는데 자, 그때 현대 엔지니어링한테 한전기술이라는 회사가 공기업이죠. 한전기술이라는 회사가 설계했던 3, 4호기 설계 도면을 그대로 주면서 조금 고쳐서 설계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아마 그 비용 설계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전기술이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지상에 이제 보도된 거는 1심 패소한 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업체에다가 설계 도면을 넘긴 거는 결국은 이제 남동발전이라는 회사가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동발전은 2017년 11월 2심 패소하고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019년 1월 30일에 상고를 기각했더라고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아니다. 여기서 저희가 재밌게 봤던 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남동발전도 물론 이제 민간화가 됐지만 100%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거든요. 연구 국가 연구 과제로 해서 화력발전소 표준도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발전은 그 표준도를 한전기술이라는 데가 같이 국가 과제를 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자기네가 3, 4호기 할 때 납품을 받았고 그걸 좀 5, 6호기 할 때 좀 썼는데 그게 그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변론했지만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제 미술계 쪽인데 아까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기술 제안을 받고 이제 그 기술 제안 받은 거를 서로 공유도 시키고 또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각 회사들이 제출하는 그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그걸 하는데 이제 약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발주자가 공모전을 했습니다. 민간이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조각가가 이게 아마 아파트에 있는 어떤 약간 조형물 이런 거 아파트 시행사였겠죠. 공모전 작품인데 그거를 공모전 이제 약간 3차원 그래픽 뭐 이렇게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요라는 그런 걸 작품을 받아서 그대로 제작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뭐 공모전 출품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상금이나 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공모전 뭐 당사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조각가가 소송을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조각가 A가 발주한 이제 발주자 B의 공모전에서 도면을 출품했는데 B는 작품의 일부만 변형해서 살짝 바꿨겠죠. 발주자 B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문화냐 법이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갖다 써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상당히 그런 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여기는 대기업 계열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가 요즘에 뭐 기술 탈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사한테 설계 도면과 견본을 받았습니다. 주로 현재 거래하고 있는 A사였겠죠. 근데 그거를 B사한테 주고 너희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 회사는 A사와 B사를 경쟁을 시켜서 납품 단가를 떨어뜨릴 쪽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납품업체 기술을 빼돌린 대기업 계열사가 입건이 됐고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 그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주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이 그러니까 장기가 법인지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법제도가 빨리 된다면 단기적으로 법이 시행이 된다면 바꿔 나가야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의 개선이 필요한가, 아닌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과 기능의 부분도 필요하고 물질 문화에서 아이디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이 인정을 못 받는데 사람 중심, 아이들 중심 문화로 변화는 필요하고 기능과 부분이 모호한 기술자라는 명칭보다 엔지니어라는 명칭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엔지니어, 사람 중심법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창작물의 공유는 이제 하향 평준화가 귀결된다는 건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부 입장은 기술을 공유시켜서 빠르게 패스트 팔로워 때는 다들 기술의 원천이 없다 보니까 서로 공유시켜갖고 이제 다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서 과연 이렇게 한 게 맞는 것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개의 프로젝트가 발주가 됐는데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업체당 5개씩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5번의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술이 공유돼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된다 그러면 10개 회사가 10개의 프로젝트 나눠서 하면 1개씩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한 번의 경험으로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토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 같이 먹고 살고 그리고 공공의 재산이니까 이 설계도면이 공유해서 같이 쓰면 좋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이 부대가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창작자를 보호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일단은 문화를 다 개선해야 되지만 아까 그 조형품을 발주한 그 시행사 같은 민간인데요. 그쪽보다는 일단은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